자, 오늘은 푸르지오의 분양 전에 푸르지오에 대해서 알아보고 푸르지오가 화양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푸르지오의 지금 현장의 모습 그리고 그 현장의 사진들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보여드리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화양지구와 푸르지오의 정보를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르지오가 들어온다라고 했던 시기가 한 1년 정도 전쯤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중에는 푸르지오가 사업을 취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대우건설이 다른 지역에서 사업성의 이유로 시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화양지구 푸르지오도 이런 루머가 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대우건설은 화양지구에 들어오는 걸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고, 결국에는 24년 2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얹어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시행사나 그리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이나 아파트 분양하기 훨씬 이전에 시장조사와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화양지구에서 사업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화양지구 괜찮은 곳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건설사는 아파트 팔아 먹으면 끝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미래 가치와 상품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져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서평택 전체로 넓혀봐도 미래 가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또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중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푸르지오 전에 분양한 게 이제 힐스테이트잖아요.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벗어나 있는 자리들도 일군 건설사들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분양에 성공한다. 자, 이거는 화양지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도보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변 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지구도 또 있고 공공청사도 있고, 이거는 푸르지오 뿐만이 아니고 화양지구는 그렇게 큰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멀고 가까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아파트에 살던지 성인 이상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아파트들이고, 또 아파트 주변으로 그 위치만의 또 인프라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준주거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양지구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푸르지오는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도시의 생활권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쾌적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아파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브랜드까지 더해졌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 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푸르지오 바로 옆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직까지는 개교를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개교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옆에 학교가 개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푸르지오 위쪽으로 개교를 확정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등하교 하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 거리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걸어서 다니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치적인 특징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화양지구에 끼치는 영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보기 위해선 세대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세대수가 일단 74 타입부터 112 타입까지 있는데요. 자, 74와 84는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호하는 그런 세대로 설계를 한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대형 평수의 4개의 세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자료가 아직 아니에요. 요거는 추후에 나오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펜트하우스급으로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화양지구에서는
펜트하우스급의 세대를 가진 아파트가 푸르지오가 되겠죠. 브랜드도 갖춰져 있고 펜트하우스급의 세대도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펜트하우스에 사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에 펜트하우스급의 세대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영향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양지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분양한 휴먼빌 시공능력 평가도 100위권대에서 70위권대로 아주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포레나도 10위권대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희 1차 일반 분양했지만 상위권대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또 힐스테이트는 브랜드 평가로서는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니까 화양지구에서는 이렇게 심지어 1군 브랜드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거기에 이제 푸르지오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화양지구를 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지금 다 분양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양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성공을 하고 1군 브랜드인 푸르지오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서평택을 보는 시선들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자, 이런 거를 떠나서 분명히 화양지구에서 지금 분양은 성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양하는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충분한 그런 분들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역시 분양에 성공을 하겠죠. 다음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디스트가 있을 텐데, 디스트의 분양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화양지구의 남은 아파트의 분양이 4개 단지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희소성도 또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남은 아파트들도 분양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봤을 땐 그렇게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푸르지오의 분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많은 입소문을 내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결국엔 그 효과가 우리 서평택 지역과 화양지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푸르지오 분양 때 많은 효과가 나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올리는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푸르지오가 끼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